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ABS의 유근탁, 이인우, 구진모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첫 방송을 맞이했는데요. 자, 월요일은 저희가 이미 NLCS 커뮤니티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사와 뉴스를 종합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임당 시간이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보도는 이인우 씨가 먼저 할 텐데요. 이인우 씨 그 경주에서 지진 관련해서 보도하신다고. 네, 며칠 전에 일주일 정도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죠. 두 차례가 발생되었는데요. 9월 10일 오후 7시 44분과 8시 20분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각각 5.1과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한반도에서 관측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제주도, 부산, 강원도, 서울 등 전국에서 감지가 되었으며 1차는 경주시 남서쪽 9km에서 났고요. 2차는 남남서쪽 8km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하여 부산에 있는 80층 빌딩이 흔들렸으며 서울 종로구에서도 5초간 건물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지진이면 아무래도 규모도 크다만 그 피해도 어떻게 가늠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집계된 부상자 수는 48명이 되었고요. 총 건수는 1035건이고 재산 피해만 4,000여 건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9월 18일 오전 7시까지 총 352회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여진들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이 강도가 2하고 3 사이라서 거의 사람들이 별로 일반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냥 수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동해안 쪽에서 지진이 몇 번 관측됐는데 그것이 이번에 일어난 두 차례 가장 큰 지진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에 일어났던 지진들은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지 못했고요. 그 전에는 강도가 약한 지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 피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지진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근데 경주라고 하면은 가장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불국사랑 다보탑 뭐 이런 거 또 뭐 첨성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문화재가 많은 만큼 문화재 피해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첨성대는 기울이기가 2도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불국사 다보탑의 난간석 접하부가 무너졌으며 이로 인해 경주 지진 특별교부세 40억 원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한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다시피 왜냐면 지진 났을 때도 지진 혹시 어떻게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지진 어땠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멤버 중에서 제가 알기론 제가 경남권에 살고 있는데요. 부산 쪽은 아니지만 경남 쪽이 경주에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라 느낄 줄은 몰랐는데 제가 생애 처음으로 지진을 이 정도로 느껴봤습니다. 첫 번째가 5.1 정도 강도의 지진이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책상이 그냥 덜덜덜덜 흔들릴 정도로 흔들려서 맨 처음에는 그냥 지진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두 번째 5.8에는 책상과 옆에 있는 책장이 다 같이 흔들리는 바람에 저희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냥 들어갈지 말지도 모르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구진모 씨가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지진이 왔음에도 이렇게 나가겠다 말아야겠다 고민을 하는 순간에 국민안전처가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제가 먹통이 됐죠. 예, 제가 들어봤는데 점검 중입니다 계속 떠갖고 그리고 기상청이 보도할 때도 이제 원래 9시 브리핑이었는데 9시 20분으로 미뤄지고 그리고 여러모로 좀 불안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 지진이 나는데 지진 때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 선생님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나가지 말고 공부를 계속하라는 말도 하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알아줄만 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심슨 가족에서 이렇게 호머 심슨이 받으신 데 숙제 잔뜩 주면서 이 아이를 한국인으로 만들겠어 그런 장면이 있는 네. 그 일면이 보여진 것 같아서 상당히 아깝고. 그리고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예. 뉴스에. 근데 그것이 지금 막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경주 시내 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건축물은 재건축이 가능한 높이 규정을 만들어 7m에서 25m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 높이 제한을 36m로 더 늘려줄 거를 정부에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주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요구하여 이건 받아들여 지금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반 선포됐습니까? 네, 선포가 됐습니다. 예. 기반 시설 조정 특별 교부세 30억 원, 그리고 한옥 지구 기와 지분 교체 비용 7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내진 설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이렇게 나면은 이렇게 막 5초 뒤에 지진이 옵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요. 이렇게 삐용삐용하고 휴대폰도 울리고 하는데 아무래도 역사가 다르니까 겪은 게 다르니까 그런 건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국민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처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상당히 실망스러운 얘기죠.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지원부가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 연구 결과에 따라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을 맞아서 신학기용품, 고령자용품, 전기용품 등 20개 품목의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4개의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단을 받아서 제품안전기본법 11조에 의거해서 전량 수거 교환 등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수거된 84개 품목 중에서 10개가 학생복인데 이게 모두 스쿨룩스에서 나온 교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걸린 이유가 바로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포름알데히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인체에 해한가요? 예. 그 지금 보면 교복에서 기준치의 1.7에서 5.2배가 검출됐는데요. 포름알데히드에 많이 노출되면 시력 및 피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장시간 접촉하면 중추신경 질환 그리고 암까지 발생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설정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저희 학교 교복도 스쿨룩스에서 만든 것인데 저희 학교 교복에서는 그 화학물질이 발견됐습니까? 일단은 제가 서류를 찾아봤는데요. 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준 서류를 찾아봤는데 10개 학교에는 아직 우리 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에 따르면 스쿨룩스 측에서 그 스쿨룩스 교복을 준 모든 학교에다 진수조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 사과문을 보면은 지금 포름알데히드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나아진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포름알데히드랑 물이랑 만나면 뭐가 되나 했더니 메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근데 메틸렌 글리콜을 뭐라고 하냐면요, 유럽위원회 산하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서로 다른 분자라더라도, 그러니까 메틸렌 글리콜이랑 포름알데히드가 다른 분자라 하더라도 그 메틸렌 글리콜의 경우 포름알데히드와 수용액에서는 동일한 물질로 간주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 아닌 사과지. 결국에는 그냥 메틸렌 글리콜이 되고 이걸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칫해서 세탁했다가 다른 옷들에도 다 묻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지진 그 국민안전처에서 그걸 보내지 않습니까? 예. 지진이 아니라 그냥 올해 여름같이 폭염이 이렇게 약간 심각한 경우에 자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지금 국민안전처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알렸나요? 국민들한테? 이게 알렸지만 이미 이 사과문에서 또 뭐라 하냐면요, 그 이 물질이 많이 들어있었던 걸 뒤늦게 한 이유가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12월 시즌에 생산한 제품이 지금 적발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애초에 교복이잖아요. 애들 입는 건데 이거를 12월에 만들었으면 국가에서는 그때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전국에 다 나가갖고 애들이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버리면은 그럼 이미 입은 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지진 같은 경우에도 국민안전처에서 뭐라 하냐면
그 지진을 안 느낀 시민들이 받으면 짜증 날까봐 그 문자를 안 보냈다는데 저번 폭염 때 어땠습니까? 덥거나 안 덥거나 계속 문자 보내놓고서 이딴 식으로 매일매일 뭐였죠 매일. 예예 정말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 뭐만 하면 계속 막 빵빵 이러면서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은 어떻습니까? 저는 안드로이드를 쓰지 않습니다. 저 안드로이드 쓰고. 폰을 쓰는데요. 네.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가 오면 제 핸드폰 기종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용되고 있는 앱이 종료됩니다. 우와 그 혹시 야, 아이폰 아이폰은- 쓰는 기기가 아 갤럭시 A8인데 이거 쓰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요? 핸드폰 자체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알림 때문에 긴급 재난 문자 알림 때문에 게임이나 그런 것들이 종료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 있는 걸로 합니다. 아, 그럼 막 덥다고 꺼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지진 때 일었으면 말을 하네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야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안심을 해도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스콜러스 측에서 지난 시즌에 생산한 여학생 하복 블라우스에서 땀 배출에 용이하게 해주는 그 메쉬 소재에서 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얘기가 그래도 여학생 쪽에서 교복만 발견됐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2008년 당시에 되게 신기술이었어요. 엄청나게 땀 배출을 효율적으로 해준다 그래갖고 뉴스가 났었는데 그때 안 쓰다가 이제 12월 날 갑자기 부소재로 집어넣었다가 이 꼴을 당한 거죠. 예. 그렇군요. 우선은 이렇게 오늘 지진 소식이랑 스콜러스 소식 전하면서 아무래도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안전에 대한 좀 신경 써줌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 NLBS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